카톡 하나 봤는데 명치가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답장을 열기 전에 숨부터 한번 멈추게 되고 휴대폰을 내려놨는데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재생이 됩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아직도 그 카톡 안에 붙잡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람을 보다 보면 사람을 오래 붙잡는 건 상처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자동 반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쉽게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동 반응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지 몸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안 무너지는 사람들도 서운합니다. 불안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카톡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반응을 빨리 봅니다. 아, 숨이 가빠졌구나. 명치가 쪼여오는구나. 어깨가 올라갔구나.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반응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그 반응을 알아차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반응에 끌려가게 될까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 하나, 배우자의 말 한마디, 아이의 표정 하나, 검사 결과 한 줄. 사람을 흔드는 건 생각보다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순간 숨이 멈칫합니다. 명치가 쪼여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 상태 안에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밤에 누워도 떠오르고 샤워하면서도 떠오르고 운전하면서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풀려요. 머리는 잊었다고 하는데 왜 몸은 아직 못 잊고 있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정기신으로 함께 봤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숨이 얕아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가서 괜히 아이에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생각이 몸을 흔들고 몸이 행동을 흔들고 행동이 다시 하루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반복되면 삶의 방향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생각만 보지도 않았고 몸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왜 사람마다 흔들리는 방식이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그날의 표정이 오래 남습니다. 눈빛 하나, 분위기 하나가 계속 떠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투가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로 명치가 답답해요. 목이 계속 굳어 있어요. 숨이 시원하게 안 들어가요. 같은 일을 겪어도 저마다 남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괜찮다는데 나만 힘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가 아닙니다. 아, 나는 이런 방식에 민감한 사람이구나.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자기 비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무조건 안 흔들리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람을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쉽게 안 무너지는 사람들도 똑같이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오래 끌려가는 사람의 차이는 정확히 뭘까요? 차이는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끌려가는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카톡 하나가 옵니다. 명치가 철렁 내려앉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비슷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답장을 다시 읽고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오래 붙잡는 건 카톡이 아닙니다. 상처도 아닙니다. 그 순간 시작된 자동 반응입니다. 그런데 쉽게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멈춥니다. 아,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경계 상태구나. 이걸 빨리 봅니다. 그 순간 반응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인생은 생각보다 그 작은 공간에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실제로 무엇을 바꿀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카톡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카톡이 내 하루를 흔든 걸까요? 아니면 그 카톡 이후의 반응이 내 하루를 흔든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예전 같으면 답장 하나 때문에 밤새 뒤척였을 사람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을 잡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사람이
한번 숨을 쉬고 다시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계속 확인했을 사람이 잠시 멈추고 자기 상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상대가 내 하루를 흔드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 삶이라는 것도 이런 선택들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내 몸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살피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런 결을 함께 짚어드리는 길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카톡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검사 결과 한 줄에 명치가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오면 왜 나는 이럴까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명치는 얼마나 굳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몸은 한번 봐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먼저 이해해야 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반응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쉽게 안 무너지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몸의 반응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명치가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오면 그 신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가온자리 한의원 박종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